추석 명절날 며느리는 손님들 앞에서 제 음식을 치우듯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아들은 모른 척했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정순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62살 30년을 한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멸치볶음, 된장찌개, 김치, 장아찌. 손맛 하나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장을 봤습니다. 싱싱한 배추, 깨끗한 멸치, 고춧가루 한 돼.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반찬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멸치 한 팩 주세요. 어머니, 김치 또 떨어졌어요. 하나만 더요. 단골들의 목소리가 정순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자부심은 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 게시판 앞을 지나치다 공고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돌봄 급식 협동조합 설립 주민 모집. 정수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협동조합, 돌봄, 급식.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공고가 인생을 바꿀 복선이 될 줄은.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집들이에요. 꼭 오세요.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드디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정순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그래, 뭐 해갈까?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갈게.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홍어무침, 새우젓, 깻잎지, 장조림.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수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홍어는 목포에서 직접 공수했습니다. 새우젓은 담근 지 1년 된 것으로 골랐습니다. 깻잎은 아침마다 시장에 나오는 할머니 것만 샀습니다. 집들이 전날 밤, 정수는 스티로폼 박스에 반찬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제 집도 생기고. 30년 동안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정수는 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집들이 당일,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도 새로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의 새 집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새 가구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스티로폼 박스를 받아들며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반찬을 좀 해왔다며 박스를 열었습니다. 홍어무침, 새우젓, 깻잎지, 장조림.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와, 엄마표 반찬이다. 지연아, 우리 엄마 반찬은 정말 최고야.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홍어무침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냄새가 너무 강해서 곤란해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은 집이 좁아서 이런 냄새 강한 음식을 보관하면 온 집안에 밴다고 말했습니다. 홍어 무침 통을 싱크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새우젓 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난처하게 웃으며 그래도 엄마 마음이니까 받아두자고 했습니다. 받아두는 건 좋은데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음식에도 냄새 배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얼른 박스를 다시 닫으며 자신이 회사에서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애써 웃으며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벌써 가냐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지만 정수는 가게 정리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정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 안.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빈 집안이 쓸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더 담아뒀던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반찬을 꺼내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냄새가 강하다는 말, 곤란하다는 말, 안 가져와도 된다는 말, 모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반찬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곧 추석이네요. 엄마 집으로 갈게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곧 봐요. 그래. 정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부터 정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동태, 소고기, 두부, 버섯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정수는 부엌에 섰습니다. 동태전과 육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명절상에는 전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동태는 하루 전부터 소금에 절였습니다. 고기는 직접 갈아 양념했습니다. 새벽 4시 정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전을 하나씩 부쳤습니다. 노릇노릇 색이 올랐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명절상엔 전이 빠지면 안 되지.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제거했습니다. 차례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8시 30분.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서 와.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니? 정수는 반갑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은 차도 안 막혀서 괜찮았다며 웃었습니다. 지연이 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집안이 온통 기름 냄새네요. 정순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전 부치느라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지연은 이미 창문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환기를 더 시켜야겠다는 말과 함께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차례상을 정리했습니다. 과일을 올렸습니다. 나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다가왔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됐으니 이제 차례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상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술을 올렸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전을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먹어라 갓 부친 거니까 맛있을 거야. 아들이 전을 집어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전이 최고예요. 하지만 지연은 젓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과일만 집어먹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맞은편 집에 사는 이웃 박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박영숙은 명절 음식을 나눠 먹으라며 인절미와 약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수는 고맙다며 박영숙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소개했습니다. 박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박영숙이 전을 집어들며 맛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 오늘 새벽에 부쳤다고 하자 역시 정순 씨 손맛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갑자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웃분 오셨는데 집안이 온통 기름 냄새예요. 요즘은 이런 건 사다 놓는 게 낫지 않나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상 위의 전 접시를 옆으로 치우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제를 꺼내 거실 이곳저곳에 뿌렸습니다. 박영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부치신 건데. 정성은 감사하지만 냄새는 어쩔 수 없잖아. 게다가 손님도 오셨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이 정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박영숙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전이 정말 맛있다며 더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먹어요. 정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잠시 후 박영숙이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보겠다며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고맙다며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뭘 할 줄 알아.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0년을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정순의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름 냄새. 사다 놓는 게 낫지 않냐는 말. 방향제를 뿌리던 모습. 모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일찍 떠났습니다. 일찍 내려가야 한다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정수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절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도, 나물도, 과일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엄마 잘 계시죠? 할 말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 아내가 내 음식을 그렇게 내치는 걸 보면서도 왜 아무 말이 없니? 엄마, 어제도 그랬잖니. 이웃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대는 입맛이 다르잖아요. 지연이도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입맛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니?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 마세요. 지연이도 나름대로 신경 쓰느라 힘든 거예요. 그래, 내 아내만 힘들고 너희 엄마는 안 힘들어?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알았어.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아들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아들이 전화해도 짧게 끊었습니다. 바빠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놀러 가도 되냐는 물음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지냈습니다. 가게를 지켰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나중에 크면 엄마 도와줄게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박영숙이었습니다. 시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옷을 급히 걸쳐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정순의 가게 앞에 소방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가게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 녹아내린 냉장고, 깨진 유리창,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아들을 키운 가게였습니다. 이제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다시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62살.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불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네 집에 와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만 신세 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이 천천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방에서 지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당분간은 계셔야지 가게도 없어지셨는데. 우리 집은 좁잖아요. 솔직히 불편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지만 정수는 불편할 것 같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서랍을 정리하다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게시판에서 봤던 공고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것 같아 챙겨뒀던 것이었습니다. 지역 돌봄 급식 협동조합 설립 주민 모집. 정수는 공고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조직. 돌봄센터와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사업. 구청에서 교육과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공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박영숙도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함께 운영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지역 돌봄센터와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정수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영숙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이 해보자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영숙도 합격했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도 합격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협동조합 운영 방법, 위생관리, 대량조리, 회계 처리. 정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열성적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아들에게 기댈 필요도 없겠다고.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겠다고. 교육이 끝나고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사장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정순을 추천했습니다. 경험도 많고 열정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순이 사양하려 했지만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우리가 믿고 따를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투표 결과 정순이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62살. 처음으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임명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시장 반찬가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협동조합 대표였습니다. 협동조합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합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정수는 이사장으로서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메뉴 구성, 식재료 구매, 조리 지도, 품질 관리. 30년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지역 돌봄센터였습니다.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조합원들과 함께 첫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돌봄센터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집밥 같다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돌봄센터 센터장도 만족하며 다음 달부터 계약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초등학교였습니다. 급식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추면서도 영양을 챙겼습니다. 불고기, 찜닭, 떡볶이, 과일. 아이들이 좋아할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학교 영양사가 음식이 정말 깔끔하고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협동조합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계약처가 늘어났습니다.
돌봄센터 2곳,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조합원들도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수 협동조합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소식을 열어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정장을 새로 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개소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구청장, 지역 주민들, 언론사 기자들, 조합원들. 정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햇살급식 협동조합 이사장 이정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준비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가게가 화재로 없어졌을 때 막막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며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수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청장이 나와 축사를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테이프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박영숙과 다른 조합원들도 함께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테이프가 잘렸습니다. 이웃들이 환호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이모가 이제 대표님이 됐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조합원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박영숙이 정말 해냈다며 기뻐했습니다. 정순도 꿈만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 돌아와 개소식 사진을 봤습니다. 테이프를 자르는 자신의 모습,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62살.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몰라도 됐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계약처가 10곳을 넘어섰습니다. 조합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정수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60이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니까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방송을 봤다며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요즘 바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놀러 가도 되냐는 물음에는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고 했습니다.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자금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제 월급도 못 받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혹시 조합에서 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돌봄센터에서 조합원들과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나가봤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표정을 굳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로비에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직원들도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어머님께 너무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껏 만드신 음식을 무시했고 명절에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집이 어려워졌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어디도 안 받아준다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라도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하겠어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순과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정순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 눈물 흘리는 며느리. 예전 같았으면 얼른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여기는 공공장소라며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수는 지연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어머님. 정수는 조합이 지금 사람이 필요하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닙니다. 대표와 직원일 뿐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하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사장이라고 부르세요.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정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사 지원서라며 작성하라고 건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지연은 햇살급식 협동조합에 출근했습니다. 흰색 위생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지연을 조합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지연 씨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영숙이 지연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며 자신들이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지연에게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식재료 정리, 설거지, 청소,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순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큰 냄비와 접시들을 닦았습니다. 손이 빨개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지연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의 지연과는 달랐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진지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돌봄센터에 음식을 배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연도 배달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음식을 나눠드리며 지연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은 음식이 맛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보며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예전에 어머님 음식을 무시했던 게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드셨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과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금은 대표와 직원이라며 그것만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조합원들도 지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조합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냐며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신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많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님이 저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일자리는 줄 수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자리는 돌려줄 수 없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여기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대표와 직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상처는 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으로서는 잘하고 있다며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지연은 조용히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는 정말 남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내치던 모습, 명절날 이웃 앞에서 창피를 줬던 순간, 고시원을 알아보라던 말, 모두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정수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개소식 날 테이프를 자르는 자신의 모습, 당당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날 이후 정수는 변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 자리에서 당당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합을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사무실에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지연이를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직원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정수는 막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도 당신들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해야 해서 바쁘니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62살.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정수는 임명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햇살급식 협동조합 이사장 이정순. 30년 동안 시장 반찬가게 이모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사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방문객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급식 협동조합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지만 당당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세운 이 자리,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자리. 정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는 남아도 제 이름으로 세운 이 자리는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배신한 며느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순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족 자리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으로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순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